월 120시간 비행.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이시나요? 사실이건요. 하늘 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이 처한 극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한 항공사가 받고 있는 엄청난 압박,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제발 휴가 좀 보내주세요. 이게 실제로 어느 항공사 승무원들이 터트린 절규입니다.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숫자 120, 이게 바로 그 절규의 이유입니다. 한 달에 소화해야 하는 비행시간인데요. 정말 살인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자, 이 절규의 주인공은 바로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의 승무원들입니다. 저희는 아주경제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이 충격적인 현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120시간 비행의 현실은 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고등인지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회사는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또 항공산업 전체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안전은 과연 괜찮은 건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20시간 비행의 현실. 과연 하늘의 비행기를 계속 띄우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현실이 어떠냐면요. 월 비행 시간은 120시간에 육박하고요. 개인 연차나 휴가는 사실상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쉬는 날로 정해진 승무원한테까지 나와서 일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사람이 부족한 거죠.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서 병가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럼 또 인력이 부족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승무원들 흔들겠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이거든요. 승무원의 피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핵심적인 안전 우려가 바로 이럽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보잉 787-9 기종의 비상구는 총 8개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선에 타는 승무원은 단 7명입니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문을 책임져야 할 승무원이 비상구 숫자보다 적은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홍콩처럼 비행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단거리 노선에는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 딱 7명만 태우는 경우가 잦다는 거죠. 11시간 넘게 날아가는 미주 노선에 8명에서 9명을 태우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법적 안전과 운영상의 안전입니다. 법적으로는 승객 50명당 승무원 1명이니까 7명도 괜찮아요. 합법이죠. 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7명의 승무원으로 8개의 비상구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실제 운영상의 안전에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회사는 어쩌다 이런 심한 난기류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문제의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조 쪽에서는 경영권이 바뀐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타이어뱅크가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부터 근무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점부터 인력 부족이 정말 심각해졌고, 결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린 평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F+. 이건 항공사로서는 사실상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등급입니다. 아니, F+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모든 항공사 중에서 꼴찌라는 뜻입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비행기가 얼마나 자주 지연되는지, 한마디로 운영이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결국 그 불평과 불안은 고스란히 승객들의 몫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게 단순히 에어프레미아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전체가 지금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라는 그야말로 지각변동 수준의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 항공사 두 곳의 통합이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죠. 이 합병이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시죠. 두 거대 항공사가 합치니까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일부 장거리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겨줘야 해요.
그 노선을 에어프레미어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게 기회인 도미시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인력이나 자원 준비 없이 갑자기 힘든 장거리 노선을 떠안게 되니까 기존의 인력난은 더 심해지고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승객의 안전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노사 간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장거리 비행 다녀오면 최소한의 휴식은 지금 당장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회사는 미래에 새로 생길 노선에 대비해서 사람 뽑고 있으니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 거죠. 이종영 에어프레미아 노조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장거리 운항 후에 하루도 못 쉬고 바로 다음 비행에 투입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소한의 휴식권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미래의 인력을 채워주겠다는 약속 사이의 갈등, 현재의 위기와 미래의 계획 사이에서 안전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항공사가 비용을 줄이고 노선을 확장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 과연 우리가 타는 비행기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